안녕하세요. 박엄마입니다. 오늘은 딸에게 들려주는 여자 이야기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책은 유명한 책이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그리고 90년생의 온다를 출간한 웨일북 출판사에서 2020년 5월 달에 출간한 책이에요. 그럼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이 책은 김슬기 작가님의 세 번째 책이에요. 김슬기 작가를 아시는 분도 제법 있으실 텐데요. 그녀의 첫 번째 책, 바로 아이가 잠들면 서재로 숨었다. 이 책이 출간을 하고 많은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거든요. 무려 4세까지 중세를 했으니 말 다 했죠? 김슬기 작가님은 나무와 열매라는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어요. 책을 좋아하니 당연히 책에 대한 리뷰가 많아요. 특이점은 그림책에 관한 리뷰와 글도 많고 활동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책, 엄마 내 그림책을 빌려줄게요도 출간할 수 있으셨겠죠? 김슬기 작가의 책을 정리해보면 총 3권을 출간했어요. 2018년도엔 아이가 잠들면 서재로 숨었다, 웨일북 출판사. 2019년도엔 엄마 내 그림책을 빌려줄게요, 청림 출판사. 2020년도엔 딸에게 들려주는 여자 이야기, 웨일북 출판사. 2018년도부터 왕성하게 글을 쓰며 매년 출간을 하고 있는데요. 독자로서는 부지런히 책을 내주는 작가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작가님, 감사합니다. 얼마 전 김슬기 작가님의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네 번째 책도 출간 기획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2021년도에는 네 번째 책을 또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기다려지고 기대가 됩니다. 작가님은 아이를 낳기 전에는 글쓰기를 가르치는 교사였대요. 가르치기만 하던 사람이 아이를 낳고 고된 시간을 보내자 비로소 본인의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녀는 말해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글 쓰는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자 나를 지키는 시간이었다 라고 말이죠. 그로 인해 육아 전선을 버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녀의 글은 이론적인 육아서가 아니에요. 작가가 직접 경험했던 것, 쉽게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글은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책 소개를 할 건데요. 책 소개를 하기에 앞서 제가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책 표지를 보여드릴게요. 책 표지가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전 이 책을 딱 보자마자 표지가 너무 이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약간 이상한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엄마 독자라면 느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소녀 보이시죠? 마치 이 소녀가 미래의 제 딸의 뒷모습인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조금 짠해지더라고요. 우리 딸도 이렇게 크겠구나. 우리 딸은 잘 자랐을까? 이때 우리 딸은 어떤 아이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은 부제처럼 배우고 사랑하고 살아내야 할 딸에게 건네는 27가지 담대한 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작가님의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요. 딸아이 혼자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것이죠.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에서 새로운 국면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작가는 딸이 겪게 될 세상을 생각하며 걱정을 해요. 아이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여성으로서 중심을 잡고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로 접하게 될 말과 시선 등에 똑바로 부딪히는 일, 이성과의 관계를 스스로 정립시키는 일, 여성에게 부조리한 세상에서 제대로 선택하는 법까지. 작가는 새삼 살아온 나를 돌아보며 앞으로 여자로 살아갈 딸에게 꼭 들려주고 본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다고 해요. 작가님의 딸이 커서 이 책을 읽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저까지 감격스러워지네요. 작가님의 글은 엄마로, 여자로서 불합리한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편인데요. 이 책도 그렇습니다. 읽다 보면
여성에게 부조리한 사회와 지금껏 만들어진 여성에 대한 문화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작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작가의 작은 실천들은 그녀의 집안 풍경을 바꿉니다. 그럼 아이는 그걸 보며 자라죠. 아이에게는 그 문화가 익숙해질 거예요. 여성의 권리와 주체성의 확장을 실천하는 엄마들이 많아진다면 그걸 보며 자란 아이들도 많아질 테고, 그럼 그 아이들이 커서 보아왔던 대로 살아가겠죠. 그러다 보면 문화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작가는 그걸 믿으며 아이에게 여자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방식들을 알려줍니다. 미래의 아이가 살 세상은 그녀의 행동으로, 그리고 수많은 엄마의 행동으로 변화될 거라 믿으면서 말이지요. 전 이 책을 처음 보았을 때 한성인 작가의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가 생각났어요. 책 표지도 그렇고 제목도 비슷하게 보였거든요.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는 정신과 의사인 엄마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 느낌이라면, 딸에게 들려주는 여자 이야기는 딸을 생각하며 작가가 나직하게 독백하는 느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슬기 작가는 여자로서 불합리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노력을 해요. 이 책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제 눈에 더욱 들어왔어요. 타인의 시선보다 나의 편의를 위해 작가는 노브라를 하고, 딸에게 생리에 대해, 그리고 여성의 신체에 대해 거짓 없이 설명하며 사실적인 성교육을 해요. 이건 남사스러운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닌 내 몸을 이해하며 존중하는 것임을 아이에게 알리죠. 학교 성적으로 세상이 매기는 점수 위에 아이를 줄 세우기보단 오히려 그것에 문제를 제기할 줄 아는 부모로 살려고 노력해요. 또 좋은 아내,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요.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는 남편을 동참시키고, 친정에 갈 때는 백년 손님인 신랑에게 상차림과 설거지를 맡게 합니다. 아마 요즘 엄마들은 이 중에서 몇 가지는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예전보단 여성으로 뚜렷한 주관과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늘었으니까요. 이러한 변화의 흐름으로 예전보단 깨어있는 시어머니도 많아졌고, 살림을 돕는 신랑도 늘었어요. 페미니즘 운동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요. 김슬기 작가님도 뚜렷한 주관과 의견을 갖고 변화를 실천한 엄마 중 하나예요. 여성 권리와 주체성을 확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노원 여성회에서 성평등 그림책 모임을 이끌고 있고, 책과 영화로 보는 여성인권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작가를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작가에 비해 나는 딸의 엄마로 무엇을 해야 할지, 여자로 살아갈 딸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보여줘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딸에게 한 가지는 말해주고 싶어요. 무엇보다 저는 세상의 기준에 만족시키기 위해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자로서 여자니까가 아닌 나는 나답게, 너는 너답게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며 내 모습 그대로를 지키며 딸이 살아가길 바래요. 저도 딸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야겠죠. 단순히 딸이 봐야 할 책이라기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엄마와 여자 외에도 엄마, 아내, 딸을 가진 남성이 읽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로서, 여자로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딸에게 건네는 담대한 마음이 담겨있는 책, 딸에게 들려주는 여자 이야기 책 리뷰였습니다. 그럼 책 속 구절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엄마들 힘내봐요. 모든 당신을 응원할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우리의 작은 행동은 오늘 우리 집의 풍경을 바꾼다. 그렇게 달라진 일상은 또 하나의 문화로 굳어질 것이다.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변해갈 것이다. 우리 아이의 내일은 그렇게 달라질 것이다. 나는 그걸 믿고 또 믿으며 걸어간다. 결코 작지 않은 작은 걸음을. 구독과 좋아요는 되게 큰 힘이 됩니다. 응원해 주실 거죠?